Unprofessional Behavior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팩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nprofessional Behavior는 다음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 요인이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적 요인, 세 번째는 외부적 요인, 네 번째는 맥락적 요인입니다. 가장 먼저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요인의 예시로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역량 그 자체가 부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신건강적 이슈 때문에 언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의 문제로 언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약물, 여기서 말하는 서브스탄스는 어떤 약물이나 술, 알코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도 가능하고, 의과대학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언프로페셔널 비헤이비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피로나 배고픔과 같은 즉각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인터퍼스널 팩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인 기대치가 달라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더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기대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unprofessional behavior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의과대학에서 흔히 존재하는 어떤 위계 혹은 상하관계에서 많은 경우 윗사람이 위계의 위쪽에 있는 사람이 위계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에게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 즉 R&R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즉, 나라는 사람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내 역할이 정해질 수 있는데, 이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의도적으로든 의도적이지 않든 unprofessional behavior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언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조직화돼 있고 정리돼 있고 체계적인 그런 스킬이 부족한 경우에도 언프로페셔널한 행동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퍼스널, 인터퍼스널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익스터널 팩터가 있습니다. 익스터널 팩터는 외부적인 나의 혹은 나와 같이 있는 대인관계의 외부에 있는 어떤 요인들인데, 이 요인들에는 사이코소셜 스트레스라든가 가족과의 어떤 문제 혹은 재정적인 문제들로 의과대학과는 관련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언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컨텍스추얼 팩터입니다. 맥락적인 요인인데, 익스터널은 의과대학이라는 어떤 컨텍스트과 무관한 어떤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나에게 혹은 어떤 학생에게 unprofessional behavior를 유발하는 거였다면, 컨텍스트, 보통은 이제 의과대학이라고 주어지는 혹은 의학교육 환경이란 여러 맥락이 unprofessional behavior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하나는 스탠다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직의 관료제라는 것이 관료주의적으로 빠진다면 이것도 unprofessional behavior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높은 기대치나 업무량이 많은 경우, 혹은 학습량이 많아서 학생들은 unprofessional behavior를 보일 수도 있고, 혹은 학습 환경 자체가 프로페셔널리즘을 장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발생할 수도 있고, 롤 모델링이 부적절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이러한 잘못된 행동이 더 촉진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서는 Profiles of Unprofessional Behavior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러한 패턴이 하나의 behavior보다 훨씬 더 발견하기 혹은 인식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패턴에 맞는 가이드나 레메디에이션 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프로파일이라는 여러 가지
unprofessional behavior가 뭉쳐서 보이는 집합적인 개념의 프로파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unprofessional behavior를 그룹핑, 이렇게 그룹핑하는 것은 다양한 행동 프로파일을 보여줍니다. 학생 행동의 프로파일은 두 가지 요인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reflectiveness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그리고 adaptability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이렇게 크게 4개의 사분면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reflective behavior라는 것은 피드백을 경청하고 그것을 미래에 자신의 행동에 반영하려는 노력, 의지와 능력을 reflective behavior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프로파일의 토대 중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러한 성찰적 행동이 학생이 미래에 어떻게 프로페셔널리즘을 보일 것인지 잘 예측해 주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reflectiveness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그리고 adaptability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잘 성찰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냥 우연히 어떤 하나의 사고로 발생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성찰하는 수준은 높은데 문제를 고쳐서 자신의 행동에 적절히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struggling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뭔가 되게 잘 적응하는, 아주 여우같이 잘 적응하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거의 성찰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는 게이밍 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찰도 못하고 적응도 못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능하지 않는 반수능적, 반발, 저항, 적극적 저항의 느낌인데요. 이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한 학생의 행동 프로필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라는 것은 한 교사가 어떤 학생을 긴 시간 동안 관측하는 거라든가, 어떤 퍼포먼스에 대해서 현재 그 퍼포먼스를 본 교사가 새로운 교사에게 forward feeding, 즉 어떤 학생을 A라는 선생이 지금 보고 미래에 이 학생을 B라는 선생님이 보게 될 텐데, 이때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A라는 교사가 B라는 티처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forward feed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교사들로부터 받은 평가를 결합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 평가를 감독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여러 평가로 혹은 여러 평가자로부터의 정보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행동 프로필이 명확해지면 그것을 바탕으로 적절한 교정, 레미디에이션, 혹은 재교육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교육자의 반응, 즉 unprofessional behavior에 대한 반응을 촉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챕터입니다. expectancy value cost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어떤 사람이 왜 특정한 태스크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동기를 설명하는 한 가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기대와 가치와 비용의 3가지 요인으로 동기부여를 설명하는데, 기대는 이 과제를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일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느끼냐는 건데, 즉 내가 이걸 과연 하고 싶은가, 내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는 별개로 그것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대한 것이 두 번째 value입니다. 세 번째는 그 과제, 그 일에 관여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설령 내가 이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너무 높으면
비용이 너무 높으면 어떤 사람은 그 과제를 혹은 뭔가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무언가가 있는가, 이것이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모델이 학생들의 unprofessional behavior에 대응하는 교사들의 혹은 교수들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주요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자의 퍼스널 스킬이나 자질, 기술과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인 expectancy 측면에서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organizational policy, 어떤 그 조직, 의과대학의 정책을 더 강화하는 것인데, 그것을 강화함으로써 평가 프로시저와 어떤 레미디에이션 아웃컴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일종의 코스트를 낮추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을 위한 파실리테이터, 즉 패컬티 디벨롭먼트가 각각의 expectancy, value, 코스트의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여러 연구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unprofessional behavior에 대응하는 실용적인 스킬을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별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expectancy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행동이 미래의 페이션트 세이프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프로페셔널리즘에 리스폰드하는 롤 모델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사들에게, 티처들에게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교사들이 알게 되면 unprofessional behavior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가치를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비록 능력이나 비용은 변함이 없더라도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를 낮추는 전략은 교육자들로 하여금 어떤 상호 서포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서포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unprofessional behavior에 개입하는 것에 드는 코스트, 심리적 코스트나 실질적인 코스트를 낮춰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스트럭셔널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expectancy와 value, cost로 나누고 있는데, unprofessional behavior를 관찰했을 때 분류하는 트라이아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단적인 longitudinal 평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패컬티 디벨롭먼트들을 통해서 제공할 수도 있고, 또한 레메디에이션 정책과 절차의 예시를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를 더 높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기관 차원의 전략으로는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때 포워드 피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페일하고 난 다음에 효과적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레미디에이션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정책과 기대치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징벌, 처벌이 아니라 도움에 초점을 두는 것도 그것이 가치 있음을 더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리스폰드의 코스트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선생 혹은 교수에게 적절한 시간을 주는 것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짧은 평가 도구를 주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일반적인 평가 프로시저 안에 프로페셔널리즘 평가를 넣는 것도 비용을 낮춰주는 방법이고, 프로페셔널리즘의 교육과 평가를 서로 구분하는 것도 코스트를 낮추는 전략이 되겠습니다.